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낸단 말이에요.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단기간에 25% 이상의 강도가 증가했다. 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세윤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사례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즉 과로성 질환 사례에 대해서 저희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가지 좀 살펴볼까 해요. 네. 흔히 사람이 과로, 무리한 업무를 하게 되면요, 딱 두 가지 정도의 질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도 좀 많이 보지 않나요? 뭐 드라마에서도 뭐 봤는데 뭐 갑자기 막 하면서 막 심장 여기 막 가슴을 잡고 쓰러진다거나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다 유사한 질환입니다. 실제 우리 근로복지공단 이제 산업재해보상을 하는 공단 측도 그렇고 법원도 그런데요. 사실상 사람이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돌연사라고도 불러요. 돌연사를 이제 많이 추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 뇌, 그다음에 심장 이렇게 말해서 뇌심혈관 관련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뭐 병명이 많이 있어요. 뭐 뇌출혈도 있고 뇌경색도 있고 뭐 심장 질환만 해도 이것도 뭐 경색 부분도 있고 뭐 허혈성 심장에 뭐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병명이 있지만 주요한 요인은 심장 또는 뇌에 흐르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부풀어 오르거나 이렇게 파열되거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는 막히거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급작스럽게 생명이나 신체에 이렇게 굉장한 위험이 오는 그런 질병류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에서 저희가 산업재해보상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저희 케이스 중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가 이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어렵게 많이 싸웠어요. 싸움을 많이 하고 사실상 그 회사랑도 뭐 참 치열하게 다툼이 많았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또는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과로성 질환에 대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사건이에요. 즉 기준에 맞지는 않으나 저희가 승인을 시켰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한 팁을 딱 두 가지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사건 사례 설명드리기 전에 주변에 혹시 갑자기 하고 쓰러지신 분들이 있으면 이게 진짜 많거든요. 제 뭐 친구의 뭐 아버님이기도 하고 뭐 진짜 겨울 되면은 뭐 한 달이 건너면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뭐 심혈관계 질환은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능한 이렇게 그 쓰러지신 분의 병명을 알 수 없다면 가능한 병명을 밝혀내시는 방향으로 꼭 가셨으면 좋겠다. 이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궁으로 빠지게 되면 병명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필요한 조치인 부검을 취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 계시면은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CT 검사도 하고 뭐 조영제를 넣어서 검사도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유족분들이 되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걸 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자, 오늘 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원래 하시는 일이 이제 그 대형, 정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제 구내 식당, 뭐 거기는 말이 구내 식당이죠. 뭐 식수 인원이 뭐 2, 3천 명이 넘는데요. 뭐 그런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조리 보조원으로. 뭐 최근에 뉴스에도 났지만 이 조리 관련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사실. 왜 힘든지 저는 알아요. 왜? 제가 해봤으니까. 여러분 군에 가서 뭐 취사 지원 이런 거 나가보신 분도 아실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형 뭐 조리 업장에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어렸을 때 좀 해봤거든요. 뭐 그런 경험도 있고 정말 힘듭니다. 이거 사람 잡는 노동. 자, 박사라고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원래는 파트타임 직군이었어요. 파트타임. 그러니까 일이 길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제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2, 3시면 이렇게 퇴근을 하는 그런 직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파트타임 직군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규직 직군이 또 있어요. 정규직 직군은 업무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 대신 뭐 임금이 훨씬 높고 이제 훨씬 안정적인 처우를 받았겠죠. 예. 근데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 정규직들이 퇴사율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런 파트직 직군을 뽑아서 정규직을 채우는 작업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회사가.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재해자분도 파트타임 직군에 있다가 정규직으로 제안을 받고 이렇게 정규직으로 넘어오시고, 정규직으로 넘어오시고 불과 한 달 좀 지나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이제 들어가는 문고리를 잡다가 쓰러지신 경우예요. 그래도 이분은 정말 다행인 게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치료를 적절히 받으셔서 어느 정도 재활도 거의 잘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질병판정위원회에 가서 이제 판정을 이제 받았던 케이스인데요. 이제 질병판정위원회 가려면 이제 조사 과정을 거쳐요. 이 조사는 어디서 하느냐? 근로복지공단에서 막 조사를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자, 저희 대리인들은, 공인노무사들은 어쨌든 이런 조사 현장에 있으면은 저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가를 해야 돼요. 왜냐? 무엇을 조사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현장에서 그래도 저희는 기준에 맞춰서 조사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회사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큰 대기업 그 회사는 저희 같은 대리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방해를 하니까. 왜냐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했던 일은 A라는 업무인데 B라는 업무를 막 했다거나 현장에서 이런 조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희는 A 업무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을 하죠.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된다. 확인하셔야 된다. 이 사건도 그랬어요. 이분도 이제 파트타임 직군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되면서 업무 자체의 성격이 굉장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뭐 과거는 뭐 한 가지 뭐 식기세척 업무만을 했다면 뭐 지금은 뭐 조리 나르고 재료 손질하고 막 이런 것까지 전부 싹 준비하는 걸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맞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대리인들이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요 곧이곧대로 회사 말대로 조사가 되고 회사 말대로 과정이 보고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의뢰인은 지금 병원에 쓰러져 있고 누가 가요? 대리인이 가야죠. 대리인도 못 가면은 당연히 회사가 안내해준 대로 자, 이 코스 봐주세요. 이분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공단 이 일을 했구나 이러고 조사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현장 조사가 필요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대리인이 선임하지 않으셨으면 꼭 들어가셔야 돼요. 꼭 들어가셔서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실제로 어떠한 작업 과정을 거쳐서 뭘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단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끔 촉구를 하셔야 돼요. 특히 금고리든 뭐 이런 것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조사 과정을 끝내고 이제 질병판정위원회까지 좀 열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어려운 사안이 좀 있긴 있어요. 일단은 직무의 급작스러운 변경은 저희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자체적인 업무 시간이 그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정하고 있는 과로성 질환 기준에 안 맞아요. 자, 미달이 아니에요. 맞질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이 사건은 기준에 맞지 않지만 승인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딱 맞아떨어지면 좋죠. 근데 안 맞아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예시적인 기준인 것 뿐이에요. 예시적. 복합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시적이라 해도 뭐 전혀 안 본다는 거 아니죠. 기준은 세워져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다음 영상이든 뭐 차후 영상이든 이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케이스를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기준은 제가 간략히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동 업무 강도, 그 다음에 이벤트, 그 다음에 어떤 작업 환경 바뀌었는지, 뭐 교대제였는지, 인원이 줄었는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근무 시간, 업무 시간이 어떻게 변경되어졌고 어떠한 업무량을 했는가의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 이걸 좀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로의 기준은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자, 첫 번째 초단기 과로. 이거는 쓰러지기 전에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들여다보겠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단기 과로. 이거는 이제 좀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총 12주, 12주를 살펴봅니다. 12주 중에 한 주, 이 한 주의 기간이 나머지 11개의 주, 평균의 업무 시간보다, 업무 강도보다 이 하나, 그러니까 총 12개 중에 이 하나가 30% 이상 증가된 게 보이냐. 예, 이것을 인정하면 단기과로로 보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준, 이제 만성과로, 만성적으로 과로. 12주간에 이분이 일하신, 이 쓰러지신 피해자분이 일하신 기간이 60시간이 넘는가. 평균에서, 12주간 평균에서 60시간이 넘는가. 이걸 보겠다. 또는 52시간이 넘어가는 거를 보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60시간이 넘어가면 이건 거의 맞다 하는 이제 간주 정도, 간주 정도의 느낌이라면 52시간이 넘어가면 추정. 맞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이런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어요. 이건 차후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어쨌든 이 기준하고 안 맞아요. 예. 60시간 일하신 것도 아니고 52시간 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쓰러지기 하루 전날에 뭐 엄청난 이벤트가 막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가 의심한 거는 단기과로였어요. 단기과로. 기준에 맞지 않는 단기성 과로. 예. 자, 이 기준은 애시적인 것 뿐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질병판정위원회에 이제 이렇게 차트까지 이제 좀 만들어 가서 단기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어요. 뭐 근데 한 번은 이제 판정 보류까지 되고. 자, 이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차트. 저희가 실제 만들어서 쓴 건데. 예. 실제로 급증하는 업무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보시면은 정규직 전환 시점이 16년 11월 1일이잖아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업무량의 변화가 이렇게 치솟는 게 보여요. 사실 근데 우리 근로복지부나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예, 단기과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12주 중에 11주를 평균해서 30% 이상 증가인데 이 기준은 평균치가 아니라 불과 변경되고 그 정규직 전환되자마자 한두 달 내에 바로 업무가 급증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기준하고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만 봐도 이 기준은 과로성 질환에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예. 그것이 인정된 사례죠. 자, 보시면은 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객관적 측정을 해봐도 1.6배 이상 업무량과 강도가 증가했다는 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상태로 딱 유지한 지 2달 만에 1월 3일 날에 이제 쓰러지신 케이스죠. 이 과정을 리얼하게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건데 차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또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전환된 시점에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정규직들이 퇴사함으로써 파트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온 케이스란 말이에요. 인원이 어때요? 부족해져요. 인원이. 부족해지면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낸단 말이에요.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단기간에 25% 이상의 강도가 증가했다라는 수리적 계산까지 가능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렇게 치솟는 게 보이는 상황이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이분은 업무 패턴이 굉장히 변화를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아침 9시에 나가 출근하시던 분이 이제는 막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보이신 건 이제 새벽, 이른바 조기 출근, 새벽 출근도 막 늘어나요. 그거 어때요? 11월, 12월 춥잖아요. 저희가 기온 측정을 한 거가 한랭, 추운 데서 한 영하 15도 이상에서 작업 환경에서 출퇴근을 반복적으로 안 하시던 분이 하신 거죠. 예. 자, 이런 기록물들을 가지고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설명하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예. 무엇보다도 이 뇌심혈관 질환은요, 평상시에 어떻느냐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상시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업무 강도가 치고 올라가거나 이런 정황이 반드시 드러나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드러나게 하게끔 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이걸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업무 시간이라는 게요, 근로 시간보다 좀 넓은 개념이에요. 정말 쥐어짜야 돼요. 예, 정말 하나하나 그 한 부분 한 부분까지 수치적으로 짜서 최대한 이 기준에 어프로치를 시켜야 됩니다. 예.
아까도 보셨지만 근로복지공단하고 딱 노동부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눈으로 이거 보이지 않느냐, 우리말에 이걸 인정 안 하면은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인가,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 제기를 많이 했었던 사례죠. 처음에는 이게 한 번에 승인이 안 났어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승인이 난 이유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도 너희가 이거 A시적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저희가 강력히 주장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A시적 기준으로 안 보고 싶어 해요, 행정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걸 그렇게 안 보면은 뭐하러 우리가 판정위원회를 여느냐, 그냥 컴퓨터 넣고 기준 맞으면 오케이, 컴퓨터 넣고 기준 안 맞으면 너 하면 되잖아요. 이건 뭐 그냥 컴퓨터 OX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판정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과정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된 케이스죠. 오늘은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서 좀 이제 과로성 질환,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과로성 질환 중에 하나 생 사례를 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분은 어쨌든 산재 보상 이제 잘 받으시고 지금 뭐 재활 잘 하시고 이제 좀 잘 회사는 복직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건강을 되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입니다. 이것처럼 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좀 기록은 좀 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분이 언제 쓰러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자기가 언제 얼마큼 일했고 어떠한 일을 얼마큼 했고 이런 거를 기록이나 좀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보거나 누구한테 말씀 좀 하고 아니면 자기 다이어리 좀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안 그러면 이렇게 찾아다녀야 돼요. 뭐 저희 같은 사람은 뭐 어쨌든 위임을 받고 일을 받고 찾아다니는 건데 이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물론 뭐 쓰러지시면 안 돼, 건강관리 정말 중요히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김nom사TV에서는 좀 뇌심혈관 관계에서 좀 이렇게 과로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저희 케이스를 하나 좀 설명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저희 카페 주소 이렇게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카페에다가 좀 남겨주시고요. 또는 뭐 댓글도 좋습니다. 또 이 내용 좋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좋은 내용을 좀 가지고 뭐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식은 전달할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nom사TV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